가을 단풍이 곱게 물든 서울 어느 공원. 정수는 혼자 벤치에 앉아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 영희가 떠난 지도 벌써 5년이 흘렀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는 점점 더 깊은 외로움에 잠겨갔어요. 여보, 나 혼자 남겨두고 어디 갔나요? 정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내와 찍은 마지막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사진 속 영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때 이미 병마와 싸우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우아한 걸음걸이,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그 특유의 기품 있는 자세. 정수의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은숙이? 45년 전 고등학교 3학년 때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교복을 입고 교실 뒤쪽 창가에 앉아있던 이은숙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 정수에게 은숙은 그저 바라만 봐도 행복한 첫사랑이었죠. 은숙도 정수를 알아봤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죠. 정수야. 은숙의 목소리는 45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정수는 벤치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가슴이 두근거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은수가 정말 너구나. 당신이 누른 구독과 좋아요, 그게 이 드라마의 운명을 바꿉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세월의 흔적은 있었지만 서로의 눈빛만은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은숙의 눈가에 주름이 생겼지만 여전히 아름다웠고 정수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온화한 미소는 변하지 않았죠. 언제 한국에 들어왔어? 한 달 전에요. 이혼하고 나서 미국에 있을 이유가 없어져서. 은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정수는 그녀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 역시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나도 영희를 보내고 혼자 살고 있어.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옛 추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어요. 고등학교 시절 몰래 주고받던 편지, 방과 후 학교 뒤편에서 나눴던 수줍은 대화들, 졸업식 날 헤어지며 흘렸던 눈물까지. 그때 왜 편지도 없이 미국으로 떠났어? 정수의 질문에 은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45년 동안 간직해온 비밀이 있었어요.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은숙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내일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자고요. 작별 인사를 나누며 은숙이 돌아서는 순간 정수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멀리서 누군가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수의 아들 민호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랐죠.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본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는데. 다음 날부터 정수와 은숙의 일상에는 새로운 활력이 생겼습니다. 매일 오후 공원에서 만나 산책을 하고 가끔은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수야, 미국에서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은숙은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커피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파탄나고 홀로 이국 땅에서 버틴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정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 영희를 보내고 나서 집이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 정수는 은숙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전율을 느꼈습니다. 45년 만에 다시 잡은 손이지만 마치 어제 헤어진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죠. 은숙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65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소녀 같은 순수함이 남아 있었어요. 정수는 그런 은숙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은숙아, 우리 이제 늦었지만 다시 시작해볼까? 정수의 고백에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의 눈에는 첫사랑 시절과 같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달콤한 시간을 방해하는 시선들이 있었어요. 정수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며느리 수진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아버님, 요즘 어디 다니시는 거예요? 민호가 걱정하고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시아버지의 달라진 모습을 예리하게 알아챘습니다. 평소보다 옷차림도 신경 쓰고 외출도 자주 하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거든요. 그냥 공원에서 산책 좀 하고 온 거야. 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수지는 쉽게 납득하지 않았어요. 그녀에게는 시아버지의 재혼이라는 위기 상황이 코앞에 다가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유산 상속 문제와 직결되는 일이었죠. 한편 은숙의 아들 현우도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함께 살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엄마, 한국 생활이 좋으세요? 응, 정말 좋아. 오랜만에 고향 공기를 마시니까 마음이 편안해져. 은숙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화장에 신경 쓰지 않던 그녀가 요즘 들어 외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현우는 어머니에게서 새로운 생기를 느꼈지만 동시에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직감도 들었습니다. 혹시 누구 만나시는 분 있으세요? 현우의 직접적인 질문에 은숙은 잠시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그냥 옛 친구들이랑 가끔 만나는 정도야. 그 순간 은숙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정수에게서였습니다. 내일도 이 시에 공원에서 만날까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은숙의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분명히 특별한 누군가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추궁할 수는 없었죠.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수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은숙과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첫 만남부터 오늘까지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하지만 나도 혼자는 너무 외로워. 정수는 돌아가신 아내에게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죄책감과 새로운 사랑 사이에서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가 늦은 시간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심상치 않은 표정이 떠 있었죠.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며칠 전 공원에서 찍은 사진들이 들려 있었어요. 사립 탐정을 고용해서 아버지의 뒤를 조사한 결과물들이었습니다. 정수가 잠옷 차림으로 거실에 나타났어요. 민호야,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니? 아버지, 앉으세요. 민호의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에 정수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민호는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공원에서 은숙과 산책하는 모습,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손을 잡고 있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정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미행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어요. 민호야, 이게 무슨 짓이냐? 무슨 짓이긴요. 아버지가 어머니 무덤에 침을 뱉는 짓을 하고 계시잖아요.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동안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여자랑 손을 잡고 다니세요. 이게 교장 선생님으로 평생을 살아온 분이 할 일입니까? 정수는 아들의 날선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단죄하는 아들의 모습이 답답했어요. 민호야, 나도 사람이다. 행복할 권리가 있어. 권리요? 그러면 어머니는 뭐가 되는 거예요? 30년 동안 아버지만 바라보며 살았던 어머니는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절규가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영희를 너무나 사랑했던 그에게 아버지의 새로운 사랑은 용납할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만나는 걸 그만두세요. 아니면 저희 가족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민호의 협박에 정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들이지만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감히 아버지한테 협박을 해? 협박이 아니라 충고예요.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분별력을 잃으신 것 같아서요. 그 말이 정수의 심금을 건드렸어요. 분별력을 잃었다고? 자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한 정신으로 사랑을 느끼고 있는데 말이죠. 민호야, 나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식으로 아버지를 감시하지 마라.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들과 이렇게 대립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은숙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 때문에 가족이 다 망가져도 괜찮으시겠어요?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정수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과의 갈등이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어요. 그는 은숙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전화하면 은숙도 걱정할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세상이 자신들의 사랑을 막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편 수지는 집에서 민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됐어? 아버님께서 뭐라고 하시던? 생각보다 심각해. 아버지가 완전히 빠져 있어. 민호는 지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아버지와의 대화가 예상보다 힘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말로 재혼하시려는 건 아니겠지? 수진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가득했어요. 시아버지의 재혼은 곧 유산 분할을 의미했으니까요. 지금까지 민호 가족이 독차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재산들이 위험해졌습니다. 일단 더 지켜봐야겠어. 그리고 그 여자가 정확히 누군지 알아봐야 해. 민호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방해하기 위한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은숙에게는 45년 전부터 간직해온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은숙은 자신의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내들었습니다. 45년 전 정수가 써줬던 마지막 편지였어요. 누렇게 바랜 편지지에는 간절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수가 대학 입학하면 꼭 결혼하자. 평생 너만 사랑할게.
편지를 읽으며 은숙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그때 왜 이 편지에 답하지 못했는지, 왜 아무 말 없이 미국으로 떠나야 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는 정수에게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공원에서 정수를 만난 은숙은 평소와 달리 침울한 표정이었어요. 정수도 아들과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수야, 내가 할 말이 있어. 은숙의 진지한 표정에 정수는 긴장했어요.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45년 전에 왜 갑자기 미국으로 떠났는지 말해줄게. 은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어요. 그때 내가 임신했었어. 정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백이었어요. 임신? 그럼 그 아이는 우리 아이였어.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번. 기억나지? 정수는 기억났어요. 졸업식을 며칠 앞둔 어느 늦은 오후 학교 뒤편. 작은 창고에서 두 사람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깊은 사랑을 나눴었죠. 어린 나이에 감정에 휩쓸려 저지른 일이었지만 그 기억은 평생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날 미국으로 보낸 거야. 그 시절에 미혼모가 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45년 동안 혼자 간직해온 비밀을 털어놓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됐어? 정수의 간절한 질문에 은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미국에서 나와서 입양을 보냈어. 그때는 어린 나이에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거든. 정수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를 평생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수야, 미안해.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무서웠어. 은숙이 울기 시작했어요. 45년 동안 혼자 감당해온 죄책감과 그리움이 눈물로 터져 나왔습니다. 정수는 은숙을 끌어안았어요. 그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먼저 들었어요. 은숙아, 괜찮아. 그때 상황이면 어쩔 수 없었을 거야. 하지만 정수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기쁨, 슬픔, 후회, 그리움이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아이. 혹시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 입양기관에서 연락을 끊었거든. 하지만 가끔 꿈에서 봐. 우리를 닮은 아이가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안고 있었어요. 45년 전의 아픔이 다시 되살아났지만 동시에 서로에 대한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민호가 고용한 사립탐정이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죠. 물론 내용까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뜨거운 포옹 장면은 충분히 촬영할 수 있었어요. 이 정도면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자료가 나왔군. 사립탐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한편 은숙의 아들 현우도 어머니의 정체불명의 외출이 계속되자 의심을 키우고 있었어요. 어머니 핸드백에서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편지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정수. 이 이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현우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수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어요. 전직 교장 선생님이라는 것, 5년 전 아내를 잃었다는 것, 그리고 성공한 변호사 아들이 있다는 것까지 모든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어머니가 숨기는 게 바로 이 남자구나. 현우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어머니의 행복을 원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상처를 받을까 봐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가족들의 반대가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바로 그때 현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전화였어요. 현우 씨죠? 댁의 어머니에 관해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민호의 것이었습니다. 민호와 현우는 한적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서로의 부모가 연애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만남이었습니다. 현우 씨,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 아버지와 댁의 어머니가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호는 사립탐정이 찍은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공원에서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카페에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들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는 사진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저도 눈치채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요즘 들어서 너무 달라지셔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손을 잡아야겠네요. 이 일을 막기 위해서 말이에요. 민호의 제안에 현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머니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왜 반대하시는 거예요? 두 분 다 외로우시잖아요. 현우 씨, 현실을 봐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상당한 재산이 있어요. 혹시 댁의 어머니가 그걸 노리는 건 아닐까요? 민호의 날선 말에 현우는 화가 났어요. 어머니를 모독하는 말로 들렸거든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45년 전의 일은 뭐죠? 민호가 폭탄 발언을 던졌어요. 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45년 전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모르시는군요. 댁의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는 고등학교 때 연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민호는 은숙의 임신과 미국행에 대한 정보를 털어놓았어요. 물론 사립탐정을 통해 알아낸 불완전한 정보였지만 현우에게는 충분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미국에 간 이유가? 현우는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단순히 유학을 갔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런 사연이 숨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현우 씨 이해하시죠? 과거의 일을 다시 끄집어내는 건 두 분 모두에게 좋지 않아요. 특히 저희 가족에게는 더욱 그렇고요. 민호는 교묘하게 현우를 설득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의 진짜 목적은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었지만 그런 속내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각자 부모님을 설득해서 이 만남을 중단시켜야 해요. 지금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현우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서는 반대하지 말아야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다시 벌어질 수도 있다는 민호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어머니와 한번 진솔한 대화를 해보겠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지는 말아주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질 테니까요. 두 사람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카페를 나섰어요. 하지만 이들의 만남은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어머니와 마주 앉았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누구랑 만나고 계시죠? 은숙은 아들의 직접적인 질문에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미 들킬 대로 들킨 상황이었습니다. 현우야. 엄마도 사람이야.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박정수 씨죠? 고등학교 때 친구였던. 현우가 정수의 이름을 정확히 말하자 은숙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그분 아들이 연락해 왔어요. 두 분의 만남을 반대한다면서요. 은숙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정수의 아들이 이미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니? 엄마, 진짜 그분과 진지한 사이예요. 현우의 질문에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응, 정수를 사랑해. 45년 만에 다시 만났지만 마음은 그때 그대로야. 그럼 과거의 일도 정수 씨가 알고 있나요? 현우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의 임신과 입양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은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백했어요. 어제 모든 걸 말했어.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는 것도. 엄마. 현우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어요. 45년 동안 혼자 간직해온 비밀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이기적인 걸까? 아니에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 가족들의 반대가 심할 것 같아요. 특히 아드님이 변호사라면서요. 은숙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현실의 벽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바로 그때 은숙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은수가 내일 꼭 만나야 할 일이 생겼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정수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은숙은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 내일 오후에 평소 장소에서 만나자. 전화를 끊은 후 은숙은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정수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거든요. 다음날 오후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공원에 나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민호가 건네준 서류들이 들려 있었어요. 은숙에 대한 신상 정보와 과거 기록들이 상세히 적힌 자료였습니다. 어제 밤 민호는 아버지에게 최후 통첩을 했어요. 아버지, 이게 그 여자의 정체예요. 45년 전에 아버지를 버리고 미국으로 간 여자 맞죠? 민호야, 그때는 사정이 있었어. 사정이요? 임신해놓고 혼자 도망간 게 사정이라고요? 민호의 말에 정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이 여자는 지금도 아버지를 이용하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혼당해서 갈 곳이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의지하려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 은숙이는 그런 여자가 아니야. 그럼 증명해 보세요. 왜 45년 동안 연락도 없이 살다가 갑자기 나타났겠어요? 민호의 논리에 정수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사실 그 자신도 가끔 의문을 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이 관계는 정리하세요. 결국 정수는 은숙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은숙이 공원에 나타났을 때 정수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정수야,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네요. 은수가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정수의 진지한 어조에 은숙은 긴장했어요.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모든 걸 알아버렸어. 모든 걸요? 45년 전 일부터 지금까지 모든 건 말이야. 그리고 극심하게 반대하고 있어. 은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닥치니까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정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은수가 솔직히 말해봐. 너 왜 지금 나타난 거야? 은숙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했어요. 정수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45년 동안 아무 연락도 없이 살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다시 사랑한다고 하니까 혼란스러워. 정수의 말에 은숙은 가슴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의심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정수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모르겠어. 아들 말을 들으니까. 혹시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나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은숙은 일어났어요. 더 이상 이 대화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정수야,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45년 전에도 날 믿지 못했고 지금도 또 그러는군요. 은수가 오해하지 마. 오해가 아니에요. 당신은 여전히 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은숙은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떠났어요. 정수는 그녀를 잡고 싶었지만 몸이 굳어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혼자 남은 정수는 깊은 후회에 빠졌어요. 아들의 말에 휘둘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한편 은숙은 집으로 돌아와서 펑펑 울었어요. 현우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현우야. 엄마가 바보였어. 사랑한다면서 날 의심하다니. 은숙은 정수와의 대화를 아들에게 털어놓았어요. 현우는 어머니의 아픔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그냥 포기하세요. 상대방 가족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굳이 상처받으며 계속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현우야. 나는 정말 정수를 사랑해. 45년을 기다린 사랑이야. 은숙의 절절한 고백에 현우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서는 지지해줘야 하지만 현실적인 장벽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은숙의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정수에게서였습니다. 은숙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일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 하지만 은숙은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났거든요.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숙의 상처받은 표정이 계속 떠올랐어요. 아들의 말에 휘둘려 진정한 사랑을 놓칠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하지만 나는 은숙이를 사랑해.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아. 정수는 돌아가신 아내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에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찾아온 것일까요? 문을 열자 민호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민호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니? 아버지,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 여자를 떼어놓기 위해서 사립탐정까지 고용했어요. 그런데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립탐정이 조사한 결과가 예상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런데 뭐가 어떻다는 거니? 이은숙 씨가 정말 아버지만 45년 동안 사랑해왔다는 게 밝혀졌어요. 민호는 서류 봉투에서 자료들을 꺼내 놓았어요. 은숙이 미국에서 보낸 30년간의 기록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결혼했지만 남편 몰래 아버지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고 매년 아버지 생일과 어머니 제삿날을 챙겨왔어요. 그리고 민호는 가장 충격적인 자료를 마지막에 꺼냈어요.
45년 전에 입양 보낸 아이를 평생 찾아왔어요.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말이에요. 정수는 서류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은숙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어떻게 간직해 왔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이은숙 씨는 돈을 노리거나 이용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반성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의 편견과 이기심 때문에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방해했다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민호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45년 전에 입양 보낸 그 아이. 찾았어요. 정수의 눈이 커졌어요. 자신의 아이를 찾았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어? 한국에 있어요. 그것도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아버지, 그 아이가 바로 이은숙 씨의 아들 현우예요. 정수는 충격에 말을 잃었어요. 현우가 자신의 친아들이라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은숙이가 현우를 입양 보냈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어요. 은숙 씨가 현우를 키웠던 거예요. 미혼모의 오명을 피하기 위해서 입양했다고 둘러댔던 거죠. 정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현우를 처음 봤을 때 왠지 낯이 익었던 이유, 그리고 은숙이 현우를 바라보는 각별한 시선의 의미를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현우는 알고 있는 거니? 아직 몰라요. 은숙 씨도 현우에게는 말하지 못했나 봐요. 정수는 벌떡 일어났어요. 당장 은숙에게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은숙이한테 가야지. 사과해야 해. 이 시간에요? 내일 아침에 가세요. 하지만 정수는 기다릴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한편 은숙의 집에서는 모자 간의 진솔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현우야, 엄마가 미국에서 널 낳았을 때 정말 행복했어. 엄마. 비록 혼자 키워야 했지만 너는 엄마에게 희망이었어. 내 아버지를 닮은 모습을 볼 때마다 그리움을 달랠 수 있었거든. 현우는 어머니의 말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엄마, 혹시 숨기는 게 또 있어요? 은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현우야. 내 아버지가 박정수야. 현우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와 사랑에 빠진 그 남자가 자신의 친아버지라니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45년 동안 너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살았어. 엄마가 미안해. 현우는 복잡한 감정에 빠졌어요. 기쁨과 당황, 그리고 지난 며칠간 정수를 방해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급하게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나야, 정수야. 문 좀 열어줘. 정수의 목소리였어요. 은숙과 현우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하죠? 문을 열어줘, 현우야. 현우가 문을 열자 정수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급하게 달려온 탓에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정수는 은숙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어요. 65세의 나이에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존심 따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수씨, 나를 용서해줘. 내가 너를 의심했던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 정수는 민호에게 받은 자료들을 은숙에게 보여줬어요.
은수가 내가 45년 동안 나만 사랑해왔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그리고 정수는 현우를 바라봤어요. 현우야,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주겠니?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45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45년간의 그리움과 아픔, 그리고 기쁨이 모두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정수와 은숙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민호와 수진, 그리고 현우가 모두 참석한 가족만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은수가 이제 정말 내 아내가 됐구나. 4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고등학생 시절처럼 순수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인사했어요.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려요. 민호야, 고마워. 내가 진실을 찾아줘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어. 현우도 정수에게 인사를 올렸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죠? 당연하지, 아들아. 정수는 현우를 꼭 안아주었어요. 45년 만에 찾은 아들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수지는 처음에는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시아버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누그러졌거든요. 결혼식 후 작은 피로연이 열렸어요. 가족들이 둘러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숙 씨, 정말 45년 동안 아버지만 생각하고 사셨어요. 수진의 질문에 은숙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보 같죠? 하지만 첫사랑은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어머니 덕분에 아버지를 만나게 됐어요. 감사해요. 현우의 말에 은숙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들이 이렇게 이해해 주니까 더욱 고마웠습니다. 정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5년 전 아내를 잃고 외로웠던 자신이 이렇게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건배합시다. 늦었지만 새로운 가족이 된 것을 축하하며 모든 사람들이 잔을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은숙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입술을 떨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고백할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은숙에게 집중됐어요. 정수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6개월 전에 췌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채 은숙을 바라봤습니다. 은숙아, 그게 무슨 소리야?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막 찾은 사랑을 또다시 잃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래서 미국을 떠나 한국에 온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수를 보고 싶었거든요. 은숙의 고백에 현우가 가장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엄마, 왜 말하지 않았어요?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리고 마지막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었어. 은숙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수술은 못하는 거야? 정수의 간절한 질문에 은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늦게 발견했어요. 이미 다른 곳으로 전이됐고 의사가 6개월 정도라고 했어요. 6개월이면 정수는 계산해 봤어요. 이제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수야, 미안해. 이런 몸으로 당신 곁에 온 게 무슨 소리야. 3개월이든 3일이든 함께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해.
정수는 은숙을 끌어안았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의 길이로 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민호와 수진도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들의 이기심 때문에 이 소중한 시간을 방해했다는 죄책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숙 씨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몰라봤어요. 수진이 은숙의 손을 잡으며 사과했어요. 이제야 은숙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으니까요. 은숙은 관대하게 수진을 용서했어요. 원망할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네요. 현우가 밝게 말했어요. 비록 어머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동안 몰랐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현우야, 아버지가 45년 늦었지만 앞으로 잘 부탁해. 네, 아버지. 부자는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45년의 공백이 한순간에 메워지는 기적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숙의 병은 그들의 행복한 시간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결혼식 다음 날부터 은숙의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수야, 많이 아파. 은숙은 정수의 품에 안겨 신음했어요. 진통제로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은숙아, 병원에 가자. 싫어요. 집에서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은숙은 병원 치료를 거부했어요. 차가운 병원보다는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었습니다. 정수는 은숙을 돌보기 위해 모든 일을 제쳐두었어요. 민호와 현우도 번갈아가며 간병을 도왔습니다. 뒤늦게 만난 가족이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진실했어요. 정수야, 나는 정말 행복해. 마지막에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은숙아, 아직 포기하지 마.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 하지만 은숙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됐어요. 그녀는 의식이 또렷할 때마다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말 못했던 45년 동안 정말 미안했어. 엄마 괜찮아요. 이제 아버지도 만났고 우리 모두 함께잖아요. 민호야, 수진아, 너희들도 고마워. 마지막에 가족이 돼줘서. 은숙은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개월 후 은숙은 정수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은숙아, 안녕. 정수는 아내의 차가워진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45년을 기다린 사랑이었지만 함께한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진정한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고 아들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은숙을 알았던 이웃들, 정수의 제자들, 그리고 뒤늦게 진실을 안 민호의 동료들까지 모두 그녀를 추모했습니다. 정수 선생님, 부인께서 정말 아름다운 분이셨어요. 네, 저에게는 평생 첫사랑이었어요. 정수는 조문객들에게 은숙을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비록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우는 아버지 곁에서 어머니를 배웅했어요. 45년 만에 만난 아버지였지만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계속 함께 살아요. 그래, 아들아.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민호와 수진도 현우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정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현우야,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 네, 형님.
새로운 가족이 탄생한 순간이었어요. 은숙의 장례를 치른 후 정수는 그녀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발견했어요. 정수야,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슬퍼하지 마요. 45년을 기다린 사랑을 마지막에 완성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현우를 당신에게 맡겨요. 우리의 사랑의 결실을 잘 키워주세요.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은숙이가. 정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은숙의 마지막 당부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한 달 후 정수와 현우는 함께 은숙의 묘소를 찾았어요. 묘비에는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 이은숙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잘 지내고 있어요. 현우가 묘비에 대고 말했어요. 은숙아, 고마워. 현우라는 좋은 아들을 남겨줘서. 정수도 아내에게 인사했어요. 두 사람은 묘소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비록 은숙은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은 계속 이어질 것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무 슬퍼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고요. 그래, 은숙이다, 네.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 정수는 마지막으로 묘비를 어루만졌어요. 그리고 현우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호와 수진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현우야, 어서 와요. 오늘 뭐 해먹을까 했는데 은숙 어머니가 자주 만드셨다던 김치찌개 해봤어요. 수진은 은숙을 자연스럽게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정수는 며느리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다 함께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은숙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슬픈 추억이지만 그녀를 기억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은숙 어머니가 현우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마지막까지 현우 얘기만 하셨어요. 정수의 말에 현우는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저도 어머니 자랑스러워요. 45년 동안 첫사랑을 지킨 분이시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 민호도 이제는 은숙을 진심으로 존경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를 유혹하는 여자라고 생각했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까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정수는 혼자 방에 앉아 은숙의 유품들을 정리했어요. 오래된 사진들, 45년 전의 편지들, 그리고 마지막에 쓴 일기장까지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 정수와 결혼했다. 비록 병든 몸이지만 정말 행복하다. 4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다. 현우도 아버지를 만나게 됐고 정수의 가족들도 우리를 받아줬다. 더 바랄 게 없다. 내일부터는 하루하루가 선물이다. 정수는 일기를 읽으며 은숙의 마지막 행복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가 진정 원했던 것은 돈도 지위도 아닌 진실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6개월 후 정수는 현우와 함께 은숙이 생전에 가고 싶어 했던 제주도 여행을 떠났어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첫 번째 여행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오고 싶어 하셨죠? 응, 신혼여행으로 제주도에 가자고 했었어. 바다를 바라보며 정수는 은숙을 그리워했어요. 하지만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럼 은숙이는 항상 우리 곁에 있어. 바람이 불어와 정수의 머리칼을 흩날렸어요. 마치 은숙이 그를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모래사장에 은숙의 이름을 적고 사진을 찍었어요. 비록 함께 오지는 못했지만
마음만은 함께 여행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제주도 바다. 정수는 마지막으로 은숙에게 말했어요. 은숙아, 우리의 사랑은 세상이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었지? 45년이라는 긴 시간도 가족들의 반대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의 사랑을 막지는 못했어. 고마워,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빛나게 해줘서. 성향이 바다 너머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정수와 현우 그리고 민호와 수지는 함께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과연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시간과 거리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이 감정이 정말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정수의 마음속에는 은숙에 대한 사랑이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현우를 통해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45년의 길고 긴 시간 동안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의 아이를 돌려주고 간 은숙 씨의 선택이 옳았다면 1번 남은 일을 위해 사랑을 포기해야 했다. 2번 댓글을 남겨주세요. 건강과 행복이 찾아옵니다.